걸음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 하지만 수술을 결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옛날에 허리 수술하느라 힘도 잘 못 쓰고 이러니까 근데 집에 누워 있다가 바깥에 움직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가고 뭐 통증 치료나 해갖고 치료해가지고 조금 걷기가 괜찮을 것 같으면은 수술 안 하려고 그거 자꾸 이제 움직여 보는 거지. 과거의 척추 수술은 절개 범위가 넓고 주변 조직을 자극해 회복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발전을 거듭한 결과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이 등장했습니다. 수술은 수단인데 그 수단으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인 나쁜 게 안 생겨도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게 근육 손상인데 근육 손상 없는 척추 내시경이 지금 향후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라는 치료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운 감정이 앞서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수단이 됐죠. 통증 해결의 열쇠가 될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로 척추를 바로 세우는 신경외과 전문의 손상규 소장.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최적의 길을 제시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대원 과장. 정원식 씨는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통증을 꾹 참고 지냈죠. 수술을 결정하게 된 건 최근 들어 보행장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면은 다리 힘이 착 빠지면서 그냥 안 앉으면은 쓰러질 정도로 그런 통증이라든가 다리 저림 이런 게 오는 거죠. 잘 걷지 못할 뿐더러 쉬어가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외출을 하려거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안 좋은 사람 많이 봤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나도 좀 참을만 하니까 좀 참았고 이제는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수술도 요즘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감각 이상을 느끼는 발은 왼쪽인데요. 실제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비교해 보면 왼쪽 다리가 더 얇습니다.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여기 느낌하고 지금 요 통통 느낌은 다르거든요. 여기는 좀 통통한데 여기는 골아있단 말이야 전체가. 잔디가 오르누르면 잔디가 상하듯이 신경이 상하는데 그 감각신경이 상하면은 시리고 저리도 아프다 되고 운동신경 근육으로 하는 신경이 상하게 되면은 근육이 약해진단 말이 이렇게 골아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이 말인즉슨 신경 손상이 심하단 말이거든요. 이학적 검사에 이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요추 4번, 5번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견됐습니다.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 척추뼈보다 앞으로 나온 상태를 말하는데요. 요추 5번, 천추 1번에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 발생하는 추간공 협착증도 있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카더라 지식도 무시 못하지만 또 이 신경이 상하면은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도 무시 못한단 말이죠. 결론은 혹시나 환자분들이 혹시나 불편하면 병원의 전문가를 찾아서 이게 현재 수술해야 될 케이스 안끼리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내시경 척추 수술에는 크게 한방향 내시경 수술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요. 기존의 한방향 내시경 수술이 허리에 낸 구멍 하나에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해 병변을 치료한다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각각 다른 구멍에 삽입합니다. 그만큼 시야를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고 수술기구도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죠.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변 부위에 접근해 신경 압박을 풀어주고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제거한 자리에 인공 디스크를 넣습니다.
척추뼈가 불안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사못으로 고정해주면 수술이 끝나는데요. 신경을 완전히 감압했으니 앞으로 잘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어느덧 수술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한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사못의 머리 부분이 좀 큽니다. 그게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피부가 들어가지 않고는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 내시경 상처는 요거 요 2개 반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양쪽에 있는 거는 나사못 상처입니다. 그거는 문제는 이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시경의 의미는 피부 상처가 아니고 결국은 속에 있는 근육을 손상 안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피부는 들어가지만 근육 결을 벌리고 나사를 박아버리면 나사 안에 들어가면 결국 근육 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나사못 고정술 하는 게 큰 수술인데 단지 일단 그렇더라도 이래 박으면 근육 손상 없는 나사못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허리 부위가 좀 통증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없으면 선생님 뭐 주시는 약 그거 좀 이렇게 먹고 나면은 견딜만 하고 뭐 하루에 요만큼씩 미세하게 이런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그 내 생각이 그렇게 나요. 나는데 이제 그 발바닥에 조금 이렇게 뭐 껌딱지가 무딘가. 붙어 있는 예, 거 맞지. 그것도 차츰차츰 선생님 뭐 좋아진다 하니까. 앞으로 허리를 잘 쓰려면 운동을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허리 운동하는 걸 가르쳐 드리거든요. 요즘 코어 근육이랑 많이 들어봤죠. 코어 근육. 예. 척추 코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허리 펴는 거 다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어 근육 운동하면 결국은 허리 펴고 코어 근육 운동하면은 큰 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고 기계가 낡아지지만은 병만 안 생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가지 허리 펴고 걷는다. 허리 펴고 코어 근육 운동한다. 요것만 됩니다. 아시겠죠? 코어 근육은 신체의 중심 부인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몸의 중심이 안정적으로 잡히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자연스레 향상되는데요.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고 재발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근육을 절개를 하고 또 안에 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대라든가 이런 게 손상이 다 되어버리니까 회복이 그 정도 빠르질 않았다. 근데 내가 여기 선원장이 만나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받고 나니까는 그 말을 왜 내가 지금까지 믿고 빨리 수술을 안 했는가. 내가 한 5, 6년을 약을 먹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약을 안 먹는 것도 치료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참 좋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척추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일상에서 기울이는 노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기 쉽고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자주 무너지죠. 일반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근육 손상이 적은 내시경 척추 수술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육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뼈의 구조의 안정성을 위한 뼈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심부 근육인데 그 대표적인 게 다혈근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코, 핵심입니다. 코 근육이 다혈근이고 그 척추뼈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큰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다혈근이 손상돼 버리면 구조가 안정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더 불안정해지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척추 근육이라 하면 다 모든 근육이겠지만 그 전에 척추는 기둥이고 첫 번째는 안정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 확보가 코 근육, 다혈근의 핵심이고 대부분 뒤쪽으로 접근할 때는 그 다혈근이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시경이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다혈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던 작은 몸이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면 어릴 적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당연한 게 당연해지지 않는 순간에 봉착하기도 하죠. 이경철 씨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받은 후에야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워커를 잡고 이래가 천천히 로봇처럼 천천히 이렇게 내려야 돼. 그걸 이제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한다면 일반 정상인은 한 70~80% 안 되겠습니까,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요. 운동을 하다 넘어진 후로 허리가 아프더니 일어서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보면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가 이거는 이래가 안 되겠구나. 그래 그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또 가는데 다리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남천동에 있는 모병원에 이제 갔어요. 그거 가갖고 원장님 보시더만은 이거는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빨리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 손상규 원장님 만나게 된 겁니다. 정밀 검사 결과 요추와 흉추는 척추 뒤쪽에서 관절을 지지하는 황색인대가 탄성을 잃는 황색인대 골화증, 경추는 척추 뒤쪽을 연결하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위에 문제가 있고 보행장애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경은 아니고 절개 수술을 했다면 이 여기 보면 등 전체 거의 등 전체를 다 절개를 하고 등 전체 뼈가 다 뼈를 절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신경 감압술은 잘 되었겠지만은 결국은 수술이라 하는 거는 신경 감압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 수술은 수단입니다. 그러면 잘 되었는데 그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척추로서의 기둥의 역할이 아마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의사로서는 물론 힘들지만은 결국은 이런 환자를 보면 보람, 척추 내시경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게 신경도 확실하게 풀면서도 뭐 직장 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척추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척추 내시경의 아마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척추를 최대한 지키면서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고 신경을 감압해준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만약 절개 범위가 큰 수술을 했다면 지금처럼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항색 인대골화증이 제가 알기로는 핀을 박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목부터 허리까지 수술 그래도 핀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몸에 대해서 이물감이 없으니까 좀 수월타입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못 만났으면 제가 지금 휠체어 안 타고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애 엄마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각종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충격을 받아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박복규 씨는 일하던 중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니 걷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말았죠. 허리부터 발목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작업하다가 아시바에 한 1m 50 높이 되는 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허리 통증만 오지 뭐 걷고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딱 하루 자고 나니까 이 움직이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수시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결정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밤을 지나 아침이 찾아오면 통증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옛날에 뭐 다 뭐 허리 수술하느라 뭐 힘도 잘 못 쓰고 이러니까 근데 집에 누워 있다가 바깥에 움직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가고 뭐 통증 치료나 해갖고 치료해가지고 조금 걷기가 괜찮을 것 같으면은 수술 안 하려고 그거 자꾸 이제 움직여 보는 거지. 조금이라도 통증이 가시고 이러면은 날짜가 가요 통증이 가시고 이러면은 수술 안 하려고. 통증의 원인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뼈가 골절되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압박골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했죠. 저희 환자분께서는 큰 수술을 2군데 하셨는데 그 압박골절 때문에 협착증이 생긴 1, 2번, 요추 1, 2번 자리랑 여기가 1, 2번 자리입니다. 그리고 4, 5번에 추간공 외측에 이전에 있던 디스크가 외상에 의해서 더 악화되어서 심한 다리 통증을 유발시켰는데 그 부위를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단 1cm짜리 절개가 들어가고 거기로 기구가 2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존의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피부 절개가 중앙 부위로 더 길게 들어가게 되고 특히나 이 외측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분이시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절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상처 자체도 굉장히 잘 아무셨고 아마 흉도 거의 안 지는 아마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복규 씨를 망설이게 한 건 과거에 흔하게 시행하던 수술 방식이었지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알게 되면서 걱정을 덜어냈습니다. 병변 부위에 특수 제작된 골 시멘트를 주입해 척추체를 단단하게 보강했죠. 잔뜩 좁혀져 있던 신경 통로도 충분하게 넓혀주면서 통증 해소에 도움을 줬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자세를 교정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허리가 일을 덜 해야지 고장이 덜 나는데 요 위에 있는 자세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맞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하는 방법은 앉는 것보단 서는 게 낫다. 서는 것보단 눕는 게 낫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앉거나 누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허리를 펴서 고개가 몸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모든 자세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수술하신 게 탈나는 거 없이 그리고 다른 허리 부위가 탈나는 거 없이 잘 유지가 되실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치료를 선택한 덕분에 다시 걷게 됐습니다. 수술 그 설명 듣고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방향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술을 한다 이러니까 그 또 뭐 시술 하듯이 비슷하게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억수로 이제 이게 수술 받는 게 억수로 간단하다 이런 생각 드는 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수술 받고 나니까 통증도 없어지는 데다가 이게 수술 부위가 워낙 이게 쫓겨나니까 억수로 좋더라고요. 그러고 첫째는 그런 식으로 수술 받아가지고 안 아프니까 이거 뭐 진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수술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시 척추 수술 자체가 척추의 기능을 보존하는 그런 수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척추 기능이란 것은 의사가 수술을 해서 근육을 보존을 해서 환자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은 그 이후 환자는 그 보존된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이 척추가 탈나지 않도록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의사랑 만나서 뭔가의 처치를 받고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내가 척추를 잘 쓸 수 있도록 보존을 시켜줬으니까 이를 잘 가꾸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 척추 환자, 척추 의사가 정말 올바른 그러한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정석주 씨는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 마비로 인해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수술은 받았지만 아직 치료가 남았습니다. 지금 많이 감각은 많이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 그래요. 네, 아니 배꼽부터 이게 배꼽부터. 감각이 많이 없었는데 하고 많이 돌아왔죠. 갑작스럽게 발생한 마비 증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병원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였죠. 증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소파에서 일하는데 뜨끔해서 근데 그 당시는 이 등이 아픈 게 아니고 허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허리하고 다리 쪽에만 아파서 뭐 정형외과 갔다가 한의원도 가보고 정형외과 가고 도수도 치러보고 뭐 침도 맞아보고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름 만에 아예 걷지를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원인은 흉추에 있었습니다. 흉추에 생긴 물혹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풍 환자들 빨리 회복 안 되듯이 그러니까 뇌하고 목이나 등 쪽의 척수하고를 중추신경계락하고 허리는 말초신경계인데 그래서 등이나 목의 환자들은 회복 빨리빨리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꾸준히 하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흉추 10번, 11번에 생긴 경막외 종양을 양방향 내시경으로 제거했습니다. 수술 부위는 잘 아물었는데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흉터가 작은 편입니다. 내시경을 해서 더 잘한다. 만약에 절개를 더 잘한다. 그거는 많이 해본 의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가는 결국은 이게 이 정도면 내시경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내시경을 함으로써 수술은 수단이고 지나가는 과정인데 척추는 수술 이후에도 기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기둥 역할을 잘하려면 되도록이면 뼈나 근육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내시경을 주로 권합니다. 정교한 움직임은 아직 어렵지만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하다 보면 점점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거 없고 노력하고 용기 있지만 허리 펴고 걷는 거 꾸준하게 쳐보라요. 그는 아시죠? 예. 전에는 발가락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발가락이 움직이랬어요. 움직이려고 그거 마치 깰 때 선생님이 올라와서 됐다. 움직이니까 됐다. 고개 끄덕하고 막 그래.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무조건 운동해라고 누워서. 그래, 발가락 운동하고 뭐 선생님 시킨 대로만 그때는 했죠. 그때는 못 걷는 데 했으니까 무조건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울었지만은 울고 나서도 우울증 비슷한 것도 오고 이래서 제가 내가 이제 이래라도 걷는구나 이거라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막 생각 살자 더 이상 지금 이것만 만족하자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또 여러 하니까 또 뛰고 싶고 그런데 빨리 좋아져갖고 뛰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바람입니다. 신체에 생긴 문제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신체 부담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앞당긴 최소 침습 치료법이 있는 만큼 건강한 노후는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이 수술 자체가 아닙니다. 수술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게 목적인데 건강하다고 했을 때 신경 통로도 잘 통해야 되고 근육도 든든해야 되는데 결국은 신경 통로 막히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통하면 근육 손상이 거의 없으니까 결국은 그래 되면 다시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환자분의 자세 교육, 근육 강한 노력을 하면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가 더 건강한 척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척추뿐만 아니라 전체 신체가 건강해집니다. 척추로 시작해서 전체 신체가 건강한
노후 생활을 가지기를 바랍니다.